김현수는 그날 밤 유난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와 보고, 의미 없이 반복된 말들까지 머릿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으며 몸이 먼저 잠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처음 발끝에서 올라온 감각은 통증이라기보다 꿈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발을 세게 밟고 지나간 것 같은 기분, 현실과 꿈의 경계에서 그는 몇 초 동안 눈을 뜨지 못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또렷해졌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발끝에서 무언가가 신호를 보내듯 욱신거렸다. 김현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방 안은 어두웠고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몸을 조금 움직이려다 그대로 멈췄다. 엄지발가락이었다. 정확히는 엄지발가락 안쪽 관절, 이불이 아주 살짝 스쳤을 뿐인데 그 접촉이 시작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통증은 멈추지 않았고 심장이 뛸 때마다 발끝이 함께 반응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켰다. 불을 켜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했다. 어둠 속에서 발을 내려다보는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는 별일 아니길 바랐다. 하지만 불이 켜지는 순간 기대는 바로 무너졌다. 발가락 관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을 대자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마치 자신의 발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만지는 기분이었다. 김현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공중에 띄운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지금 이 시간에 병원에 가는 게 맞을까? 이 정도로 응급실을 찾는 건 과한 건 아닐까? 내일 아침 출근은 어떻게 하지?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이 오갔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쥐가 난 걸 수도 있고 어제 오래 서 있었던 탓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이런 통증 하나쯤은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은 통증 앞에서 힘을 잃었다. 통증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설명을 기다려주지도 않았다. 잠이 들었다가도 발끝이 욱신거리면 다시 눈을 떴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며 밤은 더디게 흘러갔다. 이불 속에서도 발은 점점 식어갔고 그는 발을 바닥에 내려놓지 못한 채 어색한 자세로 시간을 버텼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올 무렵 김현수는 처음으로 이 통증이 단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통증을 예전에 느낀 적이 있었나? 이 정도로 예민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봐도 비슷한 경험은 떠오르지 않았다. 날이 완전히 밝았을 때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다. 발을 바닥에 디디는 순간 짧은 숨이 새어 나왔다. 통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내 서연은 아직 자고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양말을 신었다. 신발끈을 묶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계속 발끝에 머물러 있었다. 현관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이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김현수는 발끝에 신경을 곤두세운 채 시간을 보냈다.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통증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불이 스치던 그 밤 이후로 그의 몸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걸고 있었다. 그날 이후 김현수는 애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냈다. 발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견딜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고 며칠 지나자 통증은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 아침에 양말을 신을 때 잠깐 찌릿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출근길을 막을 정도는 아니었다. 서연이 물었다. 발은 좀 어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제 거의 괜찮아졌어? 약 먹으니까 금방 낫더라. 그 말은 반쯤은 사실이었고 반쯤은 바람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일상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메일을 확인하고 회의실을 오가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식당에 앉았다. 그날 점심 메뉴는 제육볶음이었다. 김현수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가 그냥 다시 들었다. 이 정도까지 조심할 필요는 없겠지 싶었다. 오후가 되자 발은 다시 묵직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 거겠지. 저녁이 되자 팀 회식이 있었다. 누군가 맥주를 시키자 그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나는 맥주는 좀 그래. 대신 소주로 할게.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통풍에는 맥주가 안 좋다고. 소주 한두 잔쯤은 괜찮을 거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술자리가 길어질수록 발에 대한 생각은 점점 옅어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아직 깨어 있었다. 술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만 마셨어? 괜찮아? 샤워를 하고 누웠을 때 발은 다시 뜨거워져 있었다. 그는 이불을 살짝 걷어냈다가 다시 덮었다. 그날 밤 통증은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분명 존재했다. 잠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하며 그는 생각했다. 이상하네, 분명 괜찮아졌는데. 며칠 뒤 통증은 또 사라졌다. 김현수는 그제야 안도했다. 역시 잠깐이었구나. 그렇게 그는 다시 평소의 리듬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계절은 겨울로 깊어졌고 발은 점점 차가워졌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무실 바닥에서, 집 현관의 차가운 타일 위에서 그는 종종 발끝을 의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비슷한 통증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익숙한 느낌이었다. 그는 눈을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또야? 통증은 엄지발가락에서 시작해 발등까지 번졌고 그는 한숨을 쉬며 자세를 바꿨다. 병원에 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지난번 기억이 먼저 떠올랐다. 약 먹으면 괜찮아졌잖아. 이번에도 그러겠지? 그는 그렇게 다시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자 통증은 조금 가라앉아 있었고 그는 출근을 선택했다. 회사 계단을 내려가다 순간 발목에 힘이 들어가자 짧은 신음이 새어 나왔다. 그제야 그는 멈춰섰다. 이전과는 다른 통증이었다. 김현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반복되는 통증이 아니라는 걸? 사라졌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남아있다가 모습을 바꾸는 거라는 걸? 그는 아직 병명을 떠올리지 않았다. 다만 분명해진 게 하나 있었다. 괜찮아진 줄 알았던 그 시간 동안 몸속에서는 뭔가가 계속 쌓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아침 김현수는 출근 대신 병원을 택했다. 발목에 힘을 주는 순간마다 통증이 올라왔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이 휴대폰을 보며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신발을 벗은 채 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묘하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그의 발을 살펴보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언제부터 이런 통증이 있었는지, 밤에 더 심해지는지, 술은 얼마나 마시는지. 김현수는 하나씩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화면에 띄우며 말했다. 요산 수치가 높습니다. 이건 통풍이에요. 김현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달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이불이 스치던 밤, 괜찮아졌다고 믿었던 시간들, 다시 찾아온 통증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통풍은 한번 아프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요산이 계속 높으면 다시 옵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 잘 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요산 결정이 관절에 붙기 쉬워요. 술은 특히 안 좋고요. 김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주도요? 의사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주도요. 남성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진료실을 나서며 김현수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무서운 병명보다도 통증에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혔다. 집에 돌아와 그는 서연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통풍이래? 서연은 잠시 말을 잃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김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관리해야지. 그날 저녁 그는 물을 한 컵 더 마셨고 냉장고에서 맥주 대신 물병을 꺼냈다. 양말을 신고 잠자리에 들면서 그는 처음으로 발을 덮어주는 이불의 무게를 의식했다.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이제 그는 이 통증을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다. 통풍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병이 아니었다. 매일 출근하고 회식하고 대수롭지 않게 몸의 신호를 넘겨온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병이었다. 김현수는 생각했다. 그때 그냥 넘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밤에 관절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다면, 괜찮아졌다가 다시 아픈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통증은 사라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붙여야 비로소 관리가 시작된다. 김현수의 밤은 아직 완전히 편해지지 않았지만 그는 안다.
이제는 같은 통증이 와도 예전처럼 겁내지 않고 예전처럼 넘기지 않을 거라는 걸. 이불이 스치던 그 밤은 지나갔지만 그 밤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통풍은 두려운 병이 아니라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병이라는 것.